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까지 보도가 돼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자,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였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만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한 말, 비속어가 포함된 발언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해명을 15시간 만에 내놨습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 이례적으로 늦은 시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저 날리면은 바이든은 이라고 그 전날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고 말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라고 어제 김은혜 수석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글쎄요. 대통령 발언 비판은 결과적으로 하루아침에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시켜 짜깁기와 왜곡으로 순방 외교 발목이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네, 발언 보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들 보도를 해서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쫙 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무리 들어봐도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해명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 6개월이지만 맨뉴스 앵커를 네네. 했는데요. 이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그 맨뉴스 앵커나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그 뉴스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재료들 있죠. 쫙 놔놓고 예. 이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 킬할 걸 킬하고 올릴 걸 올리고 순서를 예. 정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늘 합니다. 팩트 체크를. 그 당연하잖아요. 뭐 현재 뉴스를 맡고 계시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사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서너 군데가 이미 이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으면 네. 그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팩트 체크가 다방면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이거 MBC를 비롯해서 또 뉴스를 받은 여러 방송국에서 한 보도는 그겁니다. 이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예.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팩트였어요. 네. 그런데 김은혜 그 청와대 수석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김은혜에게. 자, 그러면 예. 당신이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직접 듣고 하는 얘기냐. 네. 이러니까 김은혜 수석의 답변은 그래요. 나는 대통령실의 그 수석이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냐 이래서 결국은 그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어떡하나 이건데.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여러 이 방면에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또 그리고 현장을 뛰는 기자들에게 너 의견은 어떠냐.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란 말을 쓴 것은 우리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게 맞다. 미국 국회라고 같으면 그 싱크에 들어간 건 맞죠? 예, 미국 같으면 의회라고 했을 건데 그렇죠.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뭐 이 땡땡은 누군지는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바이든이 아니고 바이든에게 바이든에게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 이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제 우리도 나왔던 보도가 예. 미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바이든이 예, 창피해서 예. 어떡하냐가 아니라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그건 예. 이제 대통령실 해명과 예. 그 부분은 맞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펀드에 우리도 1억 불 친정을 네. 내기로 했는데 우리 국회가 아닌 말로 이 대통령실에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 그것도 2년에 나눠서 쓰겠다 하는 것도 예. 지금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난리를 쳐서 꽃을
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에 천억을 또 얘기를 하면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우리가 지금 IRA 같은 것도 그 물밑으로 다 협조를 구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바이든에게 쪽팔렸을 때 가나 이것이 원한이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떡하든 뭐 어떻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또 통치권자이고 그래서 품격을 지켜야 되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는 국격과 늘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예. 이 카메라에 잡힐지도 모르는 이 실수를 했어요. 네. 이 첫 번째 실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대방일 수 있는 입법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땡땡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 그 아마 우리 국회가 맞을 겁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쪽팔린다는 표현, 이게 뭐 사전적으로 그 통용될 수 있는 우리말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라는 그 국가 원수가 쓰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은 사실입니다. 아주 사적으로 예. 가까운 친구들끼리 그냥 예.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뭐 예. 장비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이 정도로 해야 될 말씀을 쪽팔린다는 표현을 여과없이 쓴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자기 강요에게 돌아보면서 한 말이고 그것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힐 줄은 몰랐다 하더라도 대통령 같으면 늘 가족끼리 쓰는 말도 이제는 품격을 찾아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예. 근데 이 점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고 예. 무엇보다도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이라크는 70년 혈명을 향해서 조롱을 한 표현은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안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 저도 어제 저녁 때 외부 강의를 마치고 이 사무실에 복귀해서 제 나름대로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예. 올리면서 이걸 그대로 MBC를 그대로 받아서 제가 했어요. 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물론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이건 미국 국회와 바이든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네. 제가 뭐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전문가 몇 분하고 내다 통화를 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일치된 견해가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예, 예. 승인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면 예. 대부분 사람들이 바이든에게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바이든이란 말은 많은데 바이든에게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 네. 저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이 많아요. 어떻든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조롱죄의 발언은 아니다. 네. 그렇더라도 우리 국회라도 이 민주주의의 같은 구성원인 그렇죠. 의회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비하어를 사용했다라든가 또 쪽팔린다는 이런 우리 이 장사 미사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을 예. 국가원수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부적절했다. 지금 뭐 이런 느낌입니다. 설사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도 야당을 향해서 우리 국회를 향해서 저렇게 뭐 욕설을 섞인 발언은 큰 문제인데 여야 반응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의 169명들이 땡땡들인가.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돌려봐도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나토 방문부터 계속된 외교 참사.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또 참모진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이 이 땡땡들이 혹은 뭐 쪽팔린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 것 같고 마치 엄청난 막말을 한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가 말할 그런 자격이 있냐는 것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워낙 이분이 그동안 썼던 표현들은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예. 뭐 가족들 간에도 온갖 그 입에 못 담을 욕설들이 그 난무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뭐 그런 저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야당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땡땡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요, 그건 딴 것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에요. 예. 자칫하면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 바로 통치자인데, 네. 예. 이 통치자 입장에서 그 입법부를 두고 이 새끼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땡땡들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것은 저희가 생방송이어서 이거는 예. 삐 소리가 안 되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이 땡땡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유감 표현을 해야만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요. 이렇게 막말이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니까 뭐 외신들도 어쩔 수 없이 일제히 보도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이제 이거는 어제 버전이에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전 버전. 블룸버그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이 바꾸길 원하는 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한 이후에 미국 의회 의원을 모욕했다 이렇게 했었고요. CBS 미국 뉴스는 이미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과 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가인 미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마이크에 포착돼 곤경에 처했다. 이 비속어 발언이 심각한 외교 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국에 가서 조문 그 외교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뉴욕에 가고 곧 또 캐나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순방 일정에서 사실은 우리 야당들도 이 공격을 위한 공격,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뭔가 하면 영국에 조문 외교를 갔을 때 거기는 사실 그 2시간 늦게 출발한 뭐 우리 대통령의 그 잘못이라면 잘못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요. 거기에는 런던 안에 몇백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애도를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 장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뿐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수많은 그 국가문수들도 제대로 그 조문 일정을 채우지를 못하고 네. 일단 그 장례식 지나서 조문록에 이 서명을 하고 이 그 메시지를 적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또 야당에서 시종일관 조문 참사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검은색 모자를 쓴 것 갖고도 시비를 걸었어요. 네. 근데 그건요, 영국에서 애초에 일종의 그 초청장에 붙어 있는 부가상이었습니다. 모자는 검은색 모자를 착용을 해달라. 일종의 드레스 코드라는 말씀이죠? 예, 가급적이면 예. 착용을 해달라. 그런데 그런 걸 두고 다 좋은 내교다, 뭘 제대로 모르고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비난 아닌 비난을 한 겁니다. 심지어요, 타겟민 그 전 문재인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예. 이 조문록에 펼쳐서 왼쪽에 글을 쓰는 걸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글을 쓰는 다른 정상들도 많았습니다. 그 영상들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국가원수들에게 전해진 조문록이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 안 한 조문록으로 네. 보여요. 왜 대부분 그 모든 국가원수들이 거의 한두 장을 넘겨서 이게 다 쓰더라고요. 예. 근데 다 새 조문록이었다. 그 우리 윤 대통령도 펼쳐갖고 여기서 쓴 건데 왜 왼쪽에서부터 쓴 거냐, 쓰느냐, 남이 쓴 글 뒤에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은 기본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비난 아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갔잖아요. 물론 이제 일정이 바쁘니까 이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할 때는 유엔 현장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입교로 되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워싱턴 일정이 바빠서 워싱턴에 있었던 걸로 아직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외교 참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이 48초. 예. 뭐 언론사가 다 재지 않습니까? 48초를 그러니까요. 만났는데 예.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약식 회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참 약식 회담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총리와 만남이 30분인데 예. 우리가 찾아가는 형식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예의에 불쌍한 짓을 한 건 맞습니다. 양국 국기조차도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걸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걸 전부 다 윤 대통령이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굴욕적이다 예, 이런 다 외교 논조였죠. 참사다. 예. 이번에는 조문 참사가 아니고 외교 참사예요. 예, 외교 예. 참사다. 그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 약식 회담으로 정리를 했는데 일본은 그걸 간담회라고 정리를 그렇죠.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는. 국가 정상간 예. 보통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예. 마치 우리 야당의 태도는 일본 언론과 아니 일본 정부와 뭐 편을 짠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여야를 떠나서 예. 제가 또 보수 논객, 진보 논객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궁금한데요. 비속어 논란이 조금 들어갔을까요? 다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자, 조사 날짜를 보면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에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33% 긍정 지지였는데 28%로 약 5%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일자에 따라서 어제 조사를 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일정 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있다가 28, 못하고 있다가 61, 다시 20%대로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자, 해외 순방에 대한 기대감. 윤 대통령 성과가 있을 거다 40, 없을 것이다 55. 그렇게 기대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지율보다는 어쨌든 있을 것이다가 좀 높은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반 이상의 해외 순방 성과가 없을 거다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임 대통령 시절 보면 이렇게 순방 한번 하고 외교적 성과 하고 나면은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었잖아요. 많이 오르죠. 예.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예. 오르는데 지금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나토 회의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조문 외교부터 뉴욕 그 유엔 연설까지 예. 당연히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 앞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왜 거꾸로 또 떨어졌을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해 며칠 동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보세요. 네. 1달러에 대략 1,400원 넘었습니다. 1,409원까지 기록하고 오늘 지금 얼마에 맞췄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1,400원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경제가 드디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령 우리 국민들 특히 2030이 가장 많이 그 애호를 해서 많이 사들였던 국민주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9만 원 넘어가서 뭐 9만 6천 원까지 갔는가 그랬는데 지금 드디어 50주 최저가죠? 5만 4천 원까지 다시 예,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다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 국민주인데 이 주식은 8만 몇천 원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퍼가 7이 무너질 정도로 지금 예.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됐는데도 우리 그 지금 정부가 이게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우리 경제 부채가 무능하게 보이고 거기다 세금은 엄청나게 계속 나오잖아요. 재산세 막 쏟아졌죠. 이번 9월달에 또 재산세가 또 왕창 작년보다 한 20% 30% 올라간 재산세가 여전히 나왔습니다. 7월달에 나오고 9월달에 나오니까 네. 이게 연말 되면 종부세까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지세를 받아들인 순간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경제 문제가 시장에 가서요. 배추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고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이 되고 하는 예. 그런 물가가 오르는 마트의 현장을 다녀온 가정주부들은요. 예. 전부 다 이게 뭐냐? 내가 이러려고 윤석열을 찍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특히 고물가, 이 고환율, 고금리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고는 예. 어렵다. 특히 이제 고금리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고 그렇죠. 또 11월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모른다 이러는데 4.4%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뭐 연말에 원래 3% 이러다가 3.2% 이러다가 아니다 그거 갖고 안 될 것이다.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고 3.5%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면 주택담보 그 금리가 주담대가 지금은 7% 예상을 하는데 8%까지 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산층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특히 영끌을 했던 이 2030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문제는 이 경제 문제와 직결이 예. 돼가 있고 이 해외 순방의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경제 살리는데 경제 살리기에 좀 더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훈수시고요. 다음은 정당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34, 정의당 5%, 지지 정당이 없다가 27, 이례적으로 좀 높은데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1야당, 제1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거의 공이 그렇다가 24, 그렇지 않다가 70, 민주당 그렇지 않다가 65. 국민들은 지금 뭐 여당도 꼴보기 싫고 야당도 꼴보기 싫고 다 못하고 있다. 무당층 비율이 27%입니다. 모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겠어요. 지금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완전 편이 그대로 관리가 예. 됐습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원하겠죠. 쉽게 말하면 대선의 연장선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후보가 여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령 7대 그 입법 안을 냈잖아요. 이것만 꼭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거 하나씩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포퓰리즘 입법들이 너무 많아요.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살을 가지고 이 남는 살을 왕창 다 더 사들여야 된다. 이거요.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결국은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 될 거예요. 그걸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거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가리라고 봅니까? 이렇게 해서 남는 그 식량을 계속 정부가 구매를 한다. 고가에 구매한다. 이게 언제까지 가리라고 봐요. 그건 계속 재고로 쌓일 거고. 예, 언제는 저보다 다 망하게 되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다른 식으로 이걸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농업 정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예. 살았는 걸 전부 다 사들이는 그런 법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예. 포퓰리즘 정책은 우선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한문중을 또 빼앗지도 못해요. 이런 법안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절대 나중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가령 또 그리고 그래요. 이 기초임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리는 거. 예.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 이게 1년에 결국은 한 10조 이상의 돈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재원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돈 나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표 얻는 네. 지지를 얻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국민의힘은 개혁한다, 바꾸겠다, 청산하겠다 이러면서 그 청산을 제대로 빨리 못하니까 양쪽 다 자기 진영으로부터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그렇군요. 제가 보기로는 예, 예. 여야 간에 이게 타협이 되고 좀 논의가 되려면요.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야만 해요. 그러면요. 여론조사를 본 민심, 이번엔 좀 관심이 가는 부분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하냐. 유승민 전 의원이 23.5,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18.9, 나경원 전 의원 12.4, 안철수 의원 11.1, 김기현 전 원내대표 4.7,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8, 권영세 통일부 장관 1.9 순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평가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제 오늘 신문에 네. 유승민 딱 느낌표를 딱 치는 신문이 꽤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선두주자는 안철수, 김기현 그렇죠. 이 두 사람 이름이 거의 주로 다 거론되잖아요. 3위권에 나경원 의원 정도 예, 들어가고요. 나경원 예. 또 이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안철수, 김기현, 예. 나경원 그리고 또 다른 주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뭐 여론조사를 하면 왜 유승민이 앞서느냐 당연하죠. 지금은요. 뭔가 하면 이준석 파동이 아직도 계속되면서 네. 쉽게 말하면 윤석열과 그리고 비윤 그룹이 하나의 대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참 이게 묘해요. 마치 그 윤석열 그룹은 그 권력을 가진 그룹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 이준석 그룹은 이 골리앗에 저항하는 다윗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상납 파동으로 인한 추문에 의한 어떤 스캔들에서 시작된 그러한 그 흐름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막말 같은 것이 또 하나 원인이 됐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구하려다가 마치 그게 저항하는 이준석을 쫓아내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 친윤 그룹도
진작 물러나야 되는데 왜 진작 물러나지 않았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예. 결국은요 이 상태에서 유승민 씨가 또 새로운 대표로 거론이 되고 만약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가 됐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네, 근데요 지금 이 국민들의 여론과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들의 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랑 완전히 예.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현실 보기에는- 가능성 누가 예. 높다고 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데 예, 예. 이 국민 여론을 어느 선까지 반영을 하는 것이냐.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체제가 뭐 50% 한다, 30%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로는요. 이게 그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예. 이 상태대로 가서 또다시 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공천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공천권 뜨고 그러니까요. 벌이는 싸움이죠. 예. 결국은 이 싸움은요. 가령 안철수가 한다, 김기현이가 한다, 뭐 아니면 유승민이가 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공천권 예. 뜨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친윤 그룹도 이게 그 윤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그 주류 비주류들이 나는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 행동을 하는데 그 금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선을 그을 것은 선을 그어야만 이 국민들 신뢰를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훈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